특정 프로젝트나 특정 툴의 이렇게 사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게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서 같은 팀의 기획자, 아티스트,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괴로움과 그리고 그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툴에 대한 그리고 그 툴을 만드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라이브가 되고 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좀 많이 고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우리 게임을 즐겨주는 유저, 고객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불만사항들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부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쓰지 않죠. 네, 이제 몇 가지 한번 좀 예시를 재밌는 그림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퀘스트가 있는 게임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퀘스트가 없는 게임이 거의 없지만, 네, 일단 여기 이제 퀘스트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퀘스트 업데이트에 들어갈 구상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 팀에서는 퀘스트 기획자가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퀘스트 툴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서버에서 이제 입력할 데이터는 기획자가 알기 어려운 포맷, 제이슨 뭐 이런 이제 어려운 포맷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자는 프로그래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 잘 해놨으니까 이제 퀘스트 다음에 이제 신규 지역 버전 01.xl 파일명부터 좀 심상치 않죠? 이런 파일을 전달하면은 네, 이 프로그래머가 기획서를 보고 퀘스트 DB에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왜냐면 아이템 코드를 아는 사람은 프로그래머밖에 없으니까요. 기획자는 잘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입력을 마치면 대기하던 기획자에게 작업이 끝났다고 사인을 줍니다. 그럼 이제 기획자가 퀘스트 서버에서 이제 플레이를 열심히 해보죠. 근데 보통 이게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이제 뭔가 여기 표정으로 잘못해서 보상이 달라. 이런 것들이 항상 생기게 마련이죠. 그럼 이제 다시 엑셀을 네, 02 파일에 좀 보내줍니다. 이거 02까지 끝일 거라고 해서 다시 열심히 프로그래머는 데이터를 수정을 입력합니다. 제 기획자는 이제 기다리고요. 다시 수정본이 나오면은 다시 또 플레이하면서 당연히 수정상에 이제 기획자가 고민을 하게 돼요. 언제쯤 이걸 얘기할까.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또 고치고 파일명이 이제 막 남아서 진짜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엑셀 파일은 엑셀 파일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서버 데이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또 맞춰서 한 대로 업데이트가 돼서 결국은 불일치가 생기고 주목 작업이 생기고 맙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웹 에디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웹 에디터가 좀 불안정합니다. 3년 전에 잘 동작을 했는데 그 툴을 되게 열심히 만들던 분이 갑자기 퇴사하고 나서는 잘 유지 보수가 안 돼서 좀 삐걱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좀 그러냐면은 어떤 이제 맵은 열면은 에러 나고 어떤 옛날에 좀 만드는 맵은 열 수는 있는데 저장을 하니까 웹 데이터가 깨져요. 0K가 날아가고. 그리고 어떤 맵을 저장하고 다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보니까 나중에 이벤트 데이터 이런 새로 입력한 데이터들이 날아가서 다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럼 이럴 때 개발팀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제 툴을 처음부터 새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할까요? 대부분의 팀이 이대로 굉장히 툴이 그래도 아예 완전히 죽은 거 아니니까 잘 써보자 하고 이 상태로 이렇게 어떻게든 써보려고 합니다.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세월에 처음부터 다시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일단 되는 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팀을 이제 좀 역할을 나눕니다. 이제 기획자와 아티스트가 이제 웹 에디터를 읽고 초볼 구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에셋들을 초볼 배치를 합니다. 배경이나 좀 안 깨질 애들 있죠. 몬스터 기본 NPC나 애들 배치를 하면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숙련된 기획자 프로그래머가 와서 그 웹 데이터를 메모장을 열고 이제 상세 파라미터를 넣습니다. 이건 되게 민감한 작업이라서 되게 이제 시니어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방금 입력한 게 잘 되기를 어쩌면 희한하지만 이제 서브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그런 잘 되기를 기원을 하죠. 이런 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셜 게임, 뭐 이렇게 모바일 게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뭐 빵 게임 만든다고 해봐요. 이제 뭐 이거 이제 옛날 깜빈의 이미지인데요. 가상의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 아트를 담당하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이제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있는 집이 이제 이전 게임에 올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이제 되게 궁금해요.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뭐 앞서 얘기로 이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자기가 서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 아티스트가 집을 보기 위해서 거치는 작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용 폴더에 네 방향 그림이랑 모델 원본 텍스처를 올립니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한 이제 XML 파일을 열어서 조심조심 이제 파일에 수정을 하죠. 프론트.png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착한 프로그래머 아니면 좀 시간이 남는 프로그래머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은 프로그래머한테 그 게임 이제 모바일 안드로이드 버전 올리려고 하는데 좀 CA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프로그래머 착하니까 공용 폴더에서 리소스를 가져와서 테스트 빌드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제 다 빌드가 끝나면은 되게 지쳐서 이제 테스트 버전 올라왔으니까 받아보세요. 이제 되게 고마워하면서 이제 새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요. 테스트 폰에서 이제 잘 올라가겠지? 마음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진 않죠. 그림이 그림 전에 이제 막 안 나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아까 XML 파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글자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별 포사들이 다 먹으면서 이제 다시 수정해서 아까 그 공용 폴더에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한테 다시 한번 더 빌드 해달라고. 물론 이제 겉으로는 하면 되지만 프로그래머 착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된 파일을 만들면서 새 빌드를 만들어줍니다. 다행히 이번에 두 번만에 이제 잘 끝났습니다. 이제 원하는 모습이 와서 되게 신나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건물이 올라가고 새로운 에셋을 만들 때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이걸 좀 과장을 하고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앞서의 예들은 실제 라이브 중에 상당수의 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앞서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제대로 된 툴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거의 기사 직전이죠. 아주 불편하거나 불안정하고요. 두 번째로 약간 부족하고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힘을 내면 할 수 있어 하면서 각자 이렇게 서로의 품을 들여서 이제 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이런 불만과 귀찮은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랄 정도로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됩니다. 보통 서비스 종료 때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머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팀의 동료들한테 이제 프로그래머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마 거의 비슷한 반응이 보일 거예요. 왜 툴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안 고치고 있냐? 이제 프로그래머는 툴이 약간 안 들어 좋긴 한데 어쨌든 그거 할 시간에 다음 업데이트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 제가 금방 하죠.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대수롭지 않게 하고요. 기획자와 아티스트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툴로 지금 작업은 다 되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웃음인지 쓴웃음인지 모를 대답을 하곤 하죠. 근데 정말 이 정도로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동료들, 그리고 기획자, 아티스트 동료분들은 불편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제 그분들은 내가 좀 힘들어도 업무는 어차피 어려운 거를 적응해 나가고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거 불편하다고 해서 팀 업데이트 지금 야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료들은 프로그래머 시간을 빼앗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현재 주어진 투자 프로세스가 어쩔 수 없는 최선이라고 만족하면서 이것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 이상 바라는 거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팀을 희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 부족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곧 입을 닫게 되죠. 그리고 되게 버그가 많고 불안정한 툴을 쓸 때도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웹툴인데 몬스터 아이디를 되게 프로그래머가 빨간색으로 숫자만 입력하라고 썼는데 모르고 이제 영어로 입력했다가 이제 꺼내놨어요. 그동안 이제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갔죠. 네, 이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알파벳을 쓰다니 하면서 나는 언제쯤 입사 3년 차인데 언제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되게 고민하죠. 키패드 써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힘을 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30분 아까 하던 거 어차피 제 머릿속에 흐름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괴로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고도 이제 괴로우면은 금방 끝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위로를 하는 말을 내면서 다시 이런 작업을 반복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내와 또 개인의 희생이 꼭 이제 피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일일까요? 기획자가 뭐 외부 NPC를 추가하고 이벤트를 추가할 때 메모장을 직접 열어서 프로그래머가 볼 법한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게 자기 직분의 일을 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일일까요? 그리고 아티스트가 집 하나 보겠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팀원 간의 협업과 팀워크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될까요? 그래서 진짜 스치기만 해도 죽는 툴을 이렇게 조심조심 다루도록 하는 게 역시 잘 다루고 이렇게 하는 한 번의 실수 없이 신중한 결과물을 내는 이제 훈련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도와서 이런 어떤 앞서의 괴로움들이 과연 저희한테 필요한 일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협업, 그리고 결과물을 보기까지 걸리는 긴 과정, 데이터를 여러 군데서 만드는 중복 작성과 브릿지, 거기서 나오는 이제 브릿지. 그럼 이런 어떤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제작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은 커다란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팀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소모, 어쩌면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나고 있다면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기획자,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모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경 쓰이는 괴로운 훈련이 필요한 그리고 다 이런 불필요한 그런 일들은 진짜 겪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외의 일을 최소화하는 변화의 과정은 좋은 툴과 그 툴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후반부로 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분류를 세 부로 나눠서요. 일단은 툴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드는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툴 만드는 거 듣고 이렇게 한다니까 정말 프로토타이핑 단계부터 저희 팀 이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우리 툴을 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과연 이렇게 바람직한 일까요? 프로토타이핑 기간에는 아직 이제 만들어진 게임의 모습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게임 만들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아직 사람도 다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거 어떤 프로세스로 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툴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좀 무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야말로 1시간, 1분 1초 이런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툴을 만드는데 기회를 낭비하기란 사실 되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엎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빠른 의사결정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툴 어느 정도 이제 프로세스를 정형화하는 데 집중하는 툴의 개발을 잠깐 좀 지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마친 그리고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 끝나고 본격적인 프로덕션으로 가는 직후 보통 이 타이밍에 어떤 재정비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타이밍에 이런 툴의 개선 그리고 프로세스의 개선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앞에서 이제 새 게임 만드는 쪽의 상황이었고요. 여기 계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라이브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라이브 업무를 진행 중인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타이밍이 가장 좋느냐. 당연히 지금 당장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패치거나 다음 주에 대규모 업데이트 이런 타이밍만이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 저희 테스트를 다시 점검을 하고 개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 이제 그 툴을 만드는 어느 프로그래머가 툴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누구한테 툴 이제 시간도 나고 이제 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은 보통 이제 고민하게 되죠. 프로그래머 팀장님께서 보통 대부분의 개발팀에서는 네, 신입사원이 이제 맡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툴들. 네,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툴을 만들면서 우리 게임 분위기도 익혀보고 어떤 것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툴 제작한 게 굉장히 좋은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겠지만 좋은 툴을 만드는 데에서는 사실 이건 다른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직군의 업무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 전체를 보고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시야가 넓은 사람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입사원이 물론 참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툴의 어떤 진행, 그리고 관장, 그리고 어떤 앞으로 스케줄링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리드 프로그래머, 그리고 시니어 프로그래머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그야말로 지금 계속 제 신입사원이 맡고 있었던 그런 문화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되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툴이야말로 굉장히 경험 많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툴을 누가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툴 제작을 시작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하죠. 보통 처음에는 현재 쓰고 있는 툴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지금 툴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쓸만한지 물어보게 되죠. 물론 이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이런 자세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인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옆자리에 누가 이거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고치면은 툴 계산 끝나겠네요? 하고 여기서 이 상황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되는 정보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되게 불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상황이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살짝 눈을 돌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괜찮은가? 그래서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툴을 이제 만들었던 프로그래머들 앞에서 이거 툴 너무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이것까지 고쳐달라고 한 건 내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필터링을 하고 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해드는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실제로 실제 진짜 원인은 같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현상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그걸 야기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을 때는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획자, 아티스트,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직군별로 그리고 그 동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물론 이제 간단히 시연을 받으면 좋겠죠. 이 툴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의자 옆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그 과정을 직접 해보면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툴을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네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거는 또 보는 거랑 또 엄청난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모호하게 아니면 좀 돌려서 얘기했던 말들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제 툴을 직접 써보면서 느끼게 되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깝깝함, 이런 거를 참고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문제의 원인과 이제 직접 보면서 알게 된 진짜 문제의 원인.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너무 진부한 데서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일단 사람들이 나는 이걸 원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진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넣고 그걸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필요성에 대한 어떤 것 사전 조사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툴을 할 일이 이제 목록이 완성됐어요. 어떻게 이제 어느 부분부터 만들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보통 이제 다 취합을 하고 나면 이렇게 긴 목록이 만들어지죠. 보통 이제 여기서는 한 5페이지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 몇십 페이지 정도가 되는 요구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다 할 수는 없죠. 이제 특별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만들어 나갈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네, 이제 우선은 툴이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에디터라든가 그런 것들부터 먼저 개발을 시작을 하고, 네, 작업 프로세스가 너무 쓸데없이 복잡한 것부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왜 손으로 직접 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자동화 가능한 일들을 수동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계획,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있는 툴 이런 것들 통합 툴을 만들어서 다 관리할 수 있게 하겠어 이런 어떤 큰 계획을 세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데 이제 만들어 나갈 때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팜 게임의 이제 집 보기를 한번 예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과정 다시 따라가 보면은 집 그림을 폴더에 올리고요. 그리고 이거 엑셀 고치고 프로그램한테 얘기하고 빌드를 하고 기다린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이 방법을 다시 반복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이렇게 집 하나 보겠다고 이 수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되게 처음에 이제 의욕에 차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그래 툴로 이 과정 완전 자동화를 해보겠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려고 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고 일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공통 폴더에 아티스트가 올린 이걸 감지해서 테스트 버전을 빌드를 하고 소스를 가져와서 전용 테스트 서버를 올리고 그거를 폰에 자동으로 배달을 하는 이런 것들 이제 만들자고 처음에 되게 의욕이 차서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명이 아니라 한 팀이 와서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타이밍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티스트한테 되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이런 과정이 있긴 한데 들여야 될 노력이 너무 많아라거나 좀 약간 연차가 찼으면은 이거 하려면은 다 들어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딱 이제 상황을 정리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이전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명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프로세스 전체를 커버하는 툴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 물론 이제 꿈은 크게 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거창한 목표로 시작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짜증을 느끼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곤란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료가 우리 아티스트와 기획자와 프로그래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사실 앞에서 관찰과 어떤 인터뷰들을 통해서 다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에 의해서 이제 아티스트가 원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티스트가 원하는 거는 그냥 딱 한 가지. 내가 만든 집이 게임에 올리면 어떻게 보일까?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완벽한 테스트 과정을 통하지 않아도 이런 되게 단순해 보이는 그런 어떤 맵뷰, 배경 아무거나 스샷 찍어서 선택하고 파일 끌어넣으면은 이게 되게 이 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아티스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그런 결국은 뷰어로 아티스트가 원하는 것들의 적어도 50%는 커버가 되겠죠. 물론 되게 복잡한 거를 돌려보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요청의 50%만 커버가 되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소해 보이는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일들이라도 막상 이제 그게 생기고 개선이 되고 나면은 중요한 흐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는 세우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작업부터 하나씩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툴을 만들 때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아티스트가 원하는 편한 방법, 그리고 2D 아티스트, 3D 아티스트가 원하는 편한 방법, 기획자,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난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직군의 사람들이 쓰고 익숙하게 쓰고 있는 도구와 최대한 어떤 비슷한 기능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포토샵, 플래시, 맥스,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이 보통 아티스트와 기획자가 많이 쓰이는 툴이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어떤 툴을 쓰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쪽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둔 개념들을 많이 채용을 해나갑시다. 플래시 포토샵의 레이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맥스의 기술번호가 있죠. 그리고 플래시 타임라인, 오피스에 보면 버튼 막 붙여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표준으로 쓰고 있는 리본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디자인 코스트도 줄일 수 있다. UI들에 대한 고민들도 줄일 수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별도로 학습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툴이 아니더라도 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자동 완성과 같은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단 여기는 맥스라고 하는데 아이템 피드를 보려고 했을 때 뭔가 버튼 눌러서 사전을 열고 보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되게 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도 정말 별리니까 순간순간 하나만 놓고 보면은 한 2초, 3초 정도 일을 단축시켜주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누적이 보면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저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런 툴들을 어떤 범위를 쓰고 있는지 잘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도 관찰을 하고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툴을 만들 때 좀 빠질 수 있는 주화인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툴의 자유도, 이 툴을 좀 아무나 어떻게든 확장시킬 수 있어 라는 것과 그리고 강력함, 이 툴로 게임의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것들로 굉장히 멋진 툴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자유도와 강력함은 좋지만 불편함과 맞바꿔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툴이 있다고 해요. 이런 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강력한 모든 할 수 없는 게 없는 와인 잔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강력한 툴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결국 앞서 드린 말씀은 결국은 불편한 툴을 만들고 나서 난 이건 좋다, 내가 보기엔 좋다 하면서 사용을 절대 강요하지 맙시다. 사실 여기서 프로그래머 좀 불만이 좀 생길 만한 부분이긴 해요. 나는 솔직히 이 정도는 안 배우고 툴을 쓰려고 하냐.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솔직히 프로그래머는 다른 직군과 로직의 구조, 흐름, 게임 메커닉, 데이터의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거는 아까 계속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들어와서 좀 칭찬을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기획자와 아티스트는 그런 어떤 이해 범위와 속도 면에서 프로그래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서 제가 기획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서 이제 프로그래머에게 필요한 소양의 어떤 부분들을 기획자와 아티스트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려면 그동안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차이는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훈련,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기 이런 걸 통해서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툴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기 전에 그냥 이 상태로도 가장 쓰기 좋은 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시다. 가장 좋은 건 이제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을 쓸 수 있는 작업 흐름과 도구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만약에 배우더라도 정말 배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툴을 만드는 것들에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반부의 뒤에는 이제 제작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작은 툴을 만들면 처음에 이제 되게 좋아하고 뿌듯해하지만 갈수록 유지 보수와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아까 뭐 이제 이런 툴이 나오면 네, 되게 이제 아티스트는 되게 좋아하죠. 아, 드디어 이제 웹2가 나오구나. 이제 기능들이 더 확장되고 네, 좋아하겠지 하면서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두세 달이 지나도 네, 이 웹2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뭐 아직 불어하긴 하지만 약간 좀 실망스럽죠. 네. 이제 뭐 툴폰도 이제 아마 수십 개의 툴이 있죠. 뭐 2, 3, 4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들은 이제 동작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아 내가 이게 만들어서 조금만 기다려면서 일단 이제 폴더만 만들어 놓고 비완성 상태에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래머는 이제 이 툴을 어떻게든 쓰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이제 툴을 쓰는 사용자들은 원하는 기능이 없으면은 뭐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네, 별 말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사용을 멈춰버립니다. 저희 게임 유저들과 같죠. 네. 나중에 가서 이거 왜 이 툴 안 쓰고 있어? 라면은 지난 번 패치 이후부터 뻥나서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냥 이제 사용을 안 해버리고 네, 곧 이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툴이 네, 앞에서 말씀드린 웹툴과 같은 삐걱이는 부닥다리 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툴에는 반드시 관리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네, 보통 이게 정말 잘 되지 않는데요. 제공하고 있는 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네, 이 툴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고 만들어진 툴은 게임이 업데이트되어 나가면서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피드백이라는 생소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툴을 앞에서 만들고 유지되고 죽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툴을 만들고 나서 툴이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쓰이고 있나라는 걸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터뷰, 뒤에 가서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프로그래머의 시간과 자원과 노력은 사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분석 기법을 도입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게임과 서비스에서 이제 요즘 사용자들의 패턴을 읽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죠. 이런 애널리틱스 툴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맵을 이 왼쪽에 어떤 맵에서 많이 죽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되게 시각적으로 보려고 하기도 하고 오른쪽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옮겨가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씩 보고 기획자의 의도 아니면 우리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을 저희 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에게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에 그런 동의처럼 사용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어떤 부분들을 메뉴를 클릭할 때나 사용할 때나 이런 것들 때마다 로그를 남겨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기능을 언제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빈도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군별로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은 이 기능을 안 쓰고 있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예상과 빗나간 지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툴을 왜 이제 이 기능을 요즘 안 쓰는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냐 표시가 나다든가 아니면 좀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안 되다든가 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작업의 흐름과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어떤 편안함과의 차이에 대해서 깨닫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툴을 만든 노력만큼 이후의 사후 지원, 업데이트와 그리고 그 결과 측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팀의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일이랑 이제 어떤 부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주세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정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도움만으로도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와 PM분들은 프로그래머가 이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시간과 리소스를 내주세요.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빠듯한 일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2년 정도 생각할 필요 없이 한 달, 두 달 되면 훨씬 더 이득이 되고
것처럼 잡다한 과정이 사라지면은 가장 좋은 점은 우리와 우리 동료들은 게임 자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툴과 프로세스는 단순히 어떤 작업량, 시간,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만을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더라도 말하지 못했던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개발 문화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게임에서의, 그리고 우리가 게임에서의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동료들의 작업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이브 중인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고요.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통해서 여기 홈페이지 오시면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조그만 틈도 하나 있고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툴 개발만 전담하는 파트를 구성하고 있나요? 이거는 이제 팀의 어떤 규모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있었던 팀에서는 어느 쪽에서 툴 개발 전담을 하는 쪽이 있었고, 어느 팀에서 그냥 라이브 게임을 개발하는 도중에 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툴을 개발하는 팀이 별도로 신설이 된다면은 생산성이나 목표 의식에서는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실제 작업 프로세스와 어떤 경험, 그리고 지금 팀의 어떤 흐름과는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지금 실제 어떤 이 게임 업데이트 업무를 같이 하면서 또 중간중간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각자 툴 하나씩 담당을 해서 맡아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급하고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집중해서 개발할 거라면 팀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어느 정도 괴로울 때 툴을 개발하는 게 좋을까요? 개발할 시간에 그냥 도와주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이걸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희생하는, 제가 끊는 시간과 이 툴을 만들었을 때 세이브할 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 1년 정도로. 제가 한 20분 동안 도와준 거를 1년 정도 했을 때, 물론 저한테 별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옆에 있는 프로모도 그걸 하게 되고, 다른 기획자도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사람 수와 시간을, 기간을 곱하게 되면, 결국은, 정말 이 프로젝트 항상 한 3번 정도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면은, 웬만한 반복되는 일들은 툴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서비스하고 이런 게 좀 풀로 이루어졌고요. 10년 동안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브 팀에서 일하던 UI 디자인입니다. 툴이 너무 오래되고 UI 전용 툴이 아니다 보니 일하면서 대부분의 작업은 디자인 작업보다 툴에 등록하는 작업이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어서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강연해 주신 내용처럼 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툴의 개선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좋아요가 10개가 나오네요. 사실 오늘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게 돼서 오늘 이 세션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래머가 다른 사람들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자 분이 나한테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디렉터와 PM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답변인데, 결국은 그 PM과 디렉터가 이 툴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설득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프로그래머가 특정 프로그래머의 도움, 그냥 개인의 희생을 요청을 해서 툴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조직 문화가 어떤 효율적인 프로세스는 그게 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긴 한데
이 부분들은 디렉터와 PM에게 설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